서핑은 자연의 선물인 파도를 타는 행위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단순한 운동으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프보드는 사람과 파도를 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물론 파도를 타는데 꼭 서프보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서프보드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파도를 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도를 더욱 길고 오래 탈 수 있습니다. 이때 서핑하는 사람은 자연과 하나 되는 짜릿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거대한 파도가 사람과 서프보드를 집어삼키고 심지어는 보드를 두 동강 내기도 하죠. 일반 딩은 보드의 어떤 특정 부분이 부서진 상태고요. 반파는 더 큰 충격을 받아서 두동강으로 부서진 상태를 반파라고 합니다. 근데 수리 많이 하나요, 반파? 제가 봤을 때는 잘... 거의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냥 네, 부러지면 그냥 이제 무덤으로 가는. 사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 반파가 되면은 붙이기 위해서 두꺼워지니까 그 부분이 더 뻣뻣하게 느껴질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타게 되면. 그래서 그 예전의 느낌을 완벽하게 재현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죠. 그래도 감수하고 고치시겠다고 하면 저희는 고쳐드리고 있어요. 완전히 보내기 전에 네. 아 여기 그래도 상처가 많이 났었네. 네. 근데 뭔가 여기가 되게 크랙이 좀 있나요? 엄청 많은데요? 네. 크랙이? 왜 이렇게 네. 많지? 이게 네. 여기가 부러질 때 네. 되게 큰 충격을 받았을 거잖아요. 무서워. 네. 그때 다 같이 받았던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아. 아니면 평소에 받았던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일단 레일 쪽에는 빙수리가 많이 돼서 아. 이게 필러가 좀 채워져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버리고 중앙한 여기 레일 빼고 이 정도를 살려서 여기 안에서 몇 개. 보통 보드가 부러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버리시거나 아니면 솜씨 좋으신 분들은 그 위에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가게의 뭐 메뉴판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서핑보드가 바다와 또 사람을 연결해주는 도구였다 보니까 이게 부러지면서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람과 바다를 연결해주는 그런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면서 그것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획안을 작성을 해서 보시에 전달을 드렸는데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셔서 저희가 같이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걸 누르면 네. 안전장치예요. 안 눌려져. 아, 네.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저희 처음으로 템플릿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핸드플레인을 그렸는데 귀엽다 이거. 한 보드에서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어서 되게 좀 신났어요.
저희가 밑그림을 그린 모양대로 이제 보드를 깎기 시작했는데 직소를 활용해서 잘랐어요. 직소는 그냥 되게 가볍게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면도 깨끗하게 잘리니까 엄청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이거보다 훨씬 나은데?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그 보드 모양을 굉장히 쉽게 잘라냈어요. 그거 자르는데 사실 시간 별로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쉐이핑이 보통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보드가 커질수록 한눈에 안 들어와서 전체적인 모양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작다 보니까 한 번에 보드의 밸런스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손으로 이렇게 깎을 때 깎아야 될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빠른 시간에 쉽게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손에 착 감기네. 너무 귀엽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내가 만들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사랑에 빠지신 것 같아요. 아기가 나와서 제 신생아를 받아드신 모습이야 지금. 원래 핸드플레인이라고 하면 영어로 우리 손으로 나무를 깎는 대패라는 뜻인데, 여기서 핸드플레인이라고 하면 손에다가 끼고 파도 위를 미끄러지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작은 보드라고 할 수 있어요. 플레인이라는 게 미끄러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쉐입은 일단 훨씬 간편하고 쉬웠던 것 같은데, 글라싱은 큰 보드만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조그매가지고 너무 흔들리고, 섬유를 이렇게 밑으로 감아 넣을 때 공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좀 힘있게 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잡으면 또 글라스가 떨어지고 안 잡을 수도 없고. 글라싱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보드의 위, 아랫면을 차례로 굳히고 다듬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쁘다. 글라싱이 다 되었다면 이제 곧 완성입니다. 제가 원래 보쉬를 많이 써본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충전 공구들 처음 써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뭐랄까 편한 것 같아요. 공구를 쓰다 보면 힘이랑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에 잡았을 때 얼마나 편한가, 그래야지 결국 제가 계속 쓰게 되거든요. 이번에 이 핸드플레인 만들면서 되게 편하게 작업한 것 같아요. 방아쇠를 당길 때 트리거가 적당히 예민해서 조절하기도 쉽고 했을 때 편하다, 그런 느낌? 너무 무서워, 진짜 얼굴 같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코팅을 입히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으면 완성. 하나의 부러진 보드에서 6개의 핸드플레인을 만들었습니다. 쉐이퍼님께서 바디 플레인에 줄을 걸 수 있게끔 리시 플러그를 고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다양한 줄들을 걸어볼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그 서핑 용품의
재활용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 끈도 한번 재활용을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그런 리시코드를 구해서 한번 재활용을 해보게 되었어요. 일단 줄 부분은 잘라내고 손의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줄여주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땀 한 땀 진짜 가내수공업으로 바느질을 해서 사이즈를 맞추는 작업을 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바느질을 해본 것 같아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이제 바디 서핑을 즐길 시간입니다. 파도의 힘을 온전히 느껴서 되게 내 몸이 어느 순간 갑자기 가벼워지고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는 걸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돌고래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실제로 바디 서핑을 해보면 상상했던 것만큼 길게 안 타지거든요. 핸드플레인을 갖고서 타면 그게 굉장히 길어져요. 내가 핸드플레인에 어느 정도 의지를 하게 되지만 이 손을 제외한 나머지 온몸은 계속 파도를 타고 가는 걸 느낄 수 있죠. 제가 보드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보드가 없을 때 그 편안하고 자유로움이 있어요. 파도에 더 가까운 느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쉬가 또 환경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보쉬 덕분에 저희가 추구하던 가치를 담은 그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실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든든하게 지원해주신 덕분에 정말 큰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